제가 자동차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에다가 2차 전지를 달아가지고 이제 슈퍼 카패시터 역할을 좀 맡기고 2차 전지 용량이 좀 이렇게 많으니까 충전할 때도 여기 먼저 충전하고 여기 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로 옮겨지는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충전에서도 빠르고 방전에 있어서도 리튬이온 배터리로부터 여기서 이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전기가 충전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동안보다 전력량이 충분히 이미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하다는 거죠.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렇게 도로 상황 따라 전해질 거다 보니까 과전압이 일어나거나 이런 충격에 약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가동 활동하는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는 좀 쉬게 열을 쉬게 해서 오래 쓸 수 있게끔 배터리를 그렇게 기술을 가집니다. 그때 배터리를 갖다가 수십 개다 그랬을 때 각각 전선을 달아서 연결 구조를 가지고 그때 이렇게 쓸 배터리에서만 연결하고 출력을 높일 때는 그래서 여러 배터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되 현재 있는 병렬과 직렬 방식이 일종의 사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니 병렬 여러 군데에서 전력이 들어오면 배터리에서 전력을 수용하는 구조에 있어서 전선의 구리선이 똑같단 말이에요. 구리선. 아니 그래 이게 수용하는 구조에 있어서 전력량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사용해 주든가 아니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이렇게 동일한 두께다. 여기는 한 개가 있고 여기는 10개 갖고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10차선으로 늘려서 전력을 수용해서 파워를 수용할 수 있어야지. 2차 전지를 이제 달아가지고 움직일 때도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2차 전지를 리튬이온 플러스 2차 전지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온 구조가 되고 2차 전지 중에 용량이 또 넉넉한 것이 있으니까 회사별로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각각 전선을 따라서 언어프 구조를 갖고 출력을 자동차가 깨고 속도를 높일 때는 여러 군데 배터리에서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의 배터리에서 200씩 공급을 받으면 이렇게 차선을 넓혀가지고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어떤 강한 전기도 통과할 수 있도록 모터에 구동하는 부분에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또는 다른 데 한 개 갈 거를 전기선의 구리선 이건 10개를 배치해서 다른 지선에서 차량에 쏟아져들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전원을 공급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에서 220의 전기를 꼽았다 그러면 15W, 20W, 30W, 60W 이런 얘가 수용 안에 내가 그 정도밖에 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는 병렬 방식을 저는 사기로 보고 있고요. 이거를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여기서 전력을 갖다가 30W, 15W 자체적으로 조절해서 15W만 공급하고 30W만 공급해서 60W만 공급해서 하나의 전구로서 15W, 30W, 60W를 구현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돌려서 하는 방식보다 끼어서 꾹 하면 전기가 흐르는 그래서 이런 전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주 작은 전구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LED 전구처럼 해갖고 40개짜리 만들어갖고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이런 방식을 아니면 백열 전구도 그렇게 하거나 전구를 사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전구를 사각으로 형광등도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전구를 사각으로 만들어서 LED 전구처럼 40개 배치해서 20개만 전기를 공급하는데 10개만 전구를 공급 40개 전체를 틀어준 이렇게 해서 빛의 강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보다 전력을 많이 받아들이는 큰 전구, 중간 전구, 작은 전구 이걸 이제 번갈아 가서 키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전력이 현재 있는 병렬 방식의 어떤 전기선에 있어서 반도체 회로에서든 어디든 배터리 공급 구조, 기타의 모든 전기 회로에 있어서 제 방식을 따르시면 전원 공급에 있어서 제 기술을 기존 현재 있는 직렬과 병렬 방식은 아니 수용 구조에 있어서 직렬이든 병렬이든 전기를 수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게 병렬을 2개짜리를 공급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선이 통과하는 것이 전기선의 구리선이 동일한 굵기예요. 직렬이든 병렬. 그러면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차량이 이렇게 많이 보냈다 할지라도 도로가 1차선인데 통과하려면 한 대씩밖에 통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10차선으로 늘리면 다른 데서 차량을 많이 쏟아져 전력이 양이 많이 쏟아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게 제 방식의 병렬 방식이고요. 그렇게 해서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이렇게 다 모터에 같은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서는 출력을 높일 때는 최대의 어떤 전력을 자기가 이렇게 차 속도를 최대한으로 밟았을 때 전력을 계산해서 그걸 수용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모터 직전에서는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다른 데 차별해서 그래서 전력을 축적해서 강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전선 안의 구리선이 카패시터가 되는 거죠. 전기 축적 구조가. 전선 안의 구리선이 다른 데 한 개 갈 거를 여기는 10개, 10차선으로 만들어 갖고 전력에 가장 강한 파워가 들어왔어도 최대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에. 그것도 받아들여서 그 출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병렬 구조를 쓴다는 거죠. 이 방식을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그래서 모터의 어떤 배터리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2차 전지가 같이 결합된 구조를 제가 말씀을 이건 이 방식은 그러니까 슈퍼 카패시터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격상에서 유리하고요. 2차 전지를 갈았다 꼈다 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참 이렇게 항상 풀가동하지 않고 것을 쉬게 하면서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을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중소로 만들거나 여러 개로 분할해 가지고 각각 따로 띄어져서 전선을 연결하고 온오프 구조를 가지고 쓸 배터리에서만 전기가 있고 각각 격벽 처리를 해서 띄어놓는다는 열이 서로 전염되니까 이 방식을 해서 전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데는 전기와 산소를 차단시켜 나머지를 살리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몇 군데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제 방식의 병렬 구조를 따라서 파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2차 전지다. 그러면 이걸 1차 전지지만 2차 전지다 그랬을 때 이거를 1000개, 몇천 개, 이렇게 만 개, 2만 개 이렇게 해가고 각각 전선을 연결해. 그다음 온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그래서 온오프 구조를 가지니까 나머지는 이제 쓸 배터리 100개를 쓴다, 200개를 쓴다, 400개를 쓴다. 쓸 배터리였으면 전기를 갖다 쓴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연결해서 2차 전지를 연결해서 110과 220을 공급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배터리 이거 현대차든 삼성이든 LG든 포스코든 한전이든 어떤 데서도 이걸 쓰지 마시라 라는 것을 말씀을 자꾸 제 기술을 보다는 쓰시니까 그렇죠. 네. 1차 전지를 가지고 수천 개나 이렇게 연결해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온오프 구조를 가지고 이것은 이제 12.5V 원하는 것을 그래서 1차 전지나 2차 전지는 여기서 넣었다 뺐다 끼었다 뺐다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 발전기다 그러면 석유 방식 플러스 전기 가정용 110과 220을 공급하는 이렇게 그 두 개를 다 쓸 수 있게끔 석유로 발전한다 했을 때 2차 전지를 달아갖고 축적 구조 미리 이렇게 돌려갖고 전기를 축적해 놓는다는 거죠. 또는 석유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가정용 110과 220에다 꼽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어떤 2차 전지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할 수 그거를 가지고 2차 전지에다 축전해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하는 발전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용에다가 보통 이렇게 납축 전지 뒤에 달아갖고 시동용으로 쓰시잖아요. 근데 거기를 차량 달릴 때 이것을 같이 어차피 발전기 제너레이팅해서 전기가 온다면 그거를 납축 전지를 여러 개로 만들 건가요? 그래서 전기만 연결해서 여러 개 납축 전지를 추가로 해서 캠핑용으로 축적하는 구조를 만들거나 또 다른 2차 전지 배터리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연결해서 축전하는 이런 기술을 캠핑용으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쓸 수 있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원래는 이제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전기선을 굵기를 어떤 대중소 틀리게 감아가지고 회전축 돌릴 때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또는 대중소 또는 크고 작은 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달릴 때 회전축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기선 안에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고리선이 대중소 틀려서 송전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공장 같은 300평 공장에다 동일한 방식으로 연료가 이제 수소, 산소일 수도 있고 석유 방식일 수도 있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회전축을 돌리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연료가 뭐가 됐든 이런 자동차 회전축 돌아가는 식으로 했고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서 회전축을 돌려서 이게 똑같이 전기를 생산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술 똑같이 20m, 40m, 100m짜리 회전축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생산합니다. 자동차 위에다 풍력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얘가 또 이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전기선 안에 회전축에다가 굵기를 틀린 전기선의 굵기가 틀린 전기선의 구리선의 굵기가 틀린 것을 많이 감안하고 또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또는 두께가 틀리기 위해서 여러 겹으로 하거나 뭐 수십 겹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해서 또 크고 작은 것을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 기술을 가진 풍력 발전기를 이렇게 했을 때 물레 방식으로 풍력을 해갖고 이걸 돌려갖고 생산한다는 거죠. 5m짜리 게 10m짜리 게 해서 풍력 발전기를 여러 개를 움직인다.
수력 발전 같은 거는 강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닷물을 끓여갖고 수력 발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허가가 좀 필요하죠. 이렇게 바닷물 끓여드리려면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한데 끌어들여서 그걸로 이제 5m짜리, 10m짜리 또는 이렇게 3m짜리 이렇게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물을 어떤 식으로도 흘리게 해가지고 풍력 발전으로 물 끓여드려도 돼요. 풍력 발전 기초 발전을 해갖고 그 물로도 이렇게 끌어들이는 방식으로도 되고 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돌아가서 동일하게 조금 얘기한 그걸로 전기를 생산하는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하는 생산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물에서도 가능합니다. 물레방아 같은 거를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여러 개 또는 크고장을 달아서 물레방아를 작은 거를 수십 개 돌려서 전력을 한 군데 모읍니다.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들어갑니다.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 같은 데서 이거 싣고 다니면서 이게 전기를 생산하거나 나노 구조로도 볼로 이렇게 나노 구조로도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KGGB 같은 이런 드론 같은 데도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항속거리가 엄청 늘어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달아 가지고 하면은 항속거리가 엄청 는 드론이라든지 비행체를 만들 수 있어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이 뭐 이게 두 가지, 하나는 제트 엔진이나 아니면 그냥 불꽃 연소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린 것다가 풍력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2차 전지를 달아서 항속거리를 늘리면 1000km, 2600km는 너끈하지 않나. 그러면 장거리 이렇게 미사일이 되는 건데 드론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병렬 방식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에다가 2차 전지를 달아갖고 2차 전지를 뭐 이렇게 수백 개 달았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갖고 몇 개의 전지에서 전력을 받았을지에 따라서 강한 출력도 가능하다. 제 방식은 이렇게 전기 모터 직전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많이 들어가거나 다른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동일하다면 두께가 이게는 10개 들어가요. 10차선을 만들어서 전력의 파워를 배터리로부터 받아들이는, 배터리 1개에서 받아들인 거하고 20개에서 받아들인 거 전력량이 똑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병렬 사기지. 전기선 안에 구리선에 통과할 수 있는 전기선이 골목길 같이 좁아가지고 통과를 못한다는 건 차량이. 그럼 골목길을 10차선으로 넓히면 될 게 아니야.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거나 같은 두께라면 이렇게 1차선을 10개짜리를 다른데 1개 둔 거 10개짜리에서 최대한의 전기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들어오면 배터리에서 마구 연결해 갖고 전력이 이렇게 이때는 뭐 전력의 속도를 이렇게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제 기술을 따라 현재는 변속기 구조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뭐 석유 방식이 됐든 아니면 가스 방식이 됐든 아니면 뭐 연료가 뭐가 됐든 전기 방식이 됐든 그만큼 연료를 적게 줘갖고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풍기에도 되고 프로펠러 돌릴 때도 변속기가 없어지니까 되게 자동차가 싸게 만들 수 있어요. 복잡하지도 않고 군사무기에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전력이 이 남의 그 팬티 하나에도 구멍 뚫고 전 세계에 특허났습니다. 그래서 변속기 없어지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때도 전력량을 통제해서 연료를 적게 공급하냐 많이냐에 따라서 강중량을 만들거나 자회전 프로펠러의 자회전수다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많이 주고 이쪽은 적게 좀 이쪽으로 향한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향 기술로 사용하거나 비행체의 가벼운 기술로 아래다 프로펠러 가변식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아래 위로 올라가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현대기아차에서 쓰십니다. 지금 제 기술인데 중소기업에서 YTN 중소기업에서 쓰시더라고.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를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겹벽 시스템을 사용하고 현재 있는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로 분할해 가지고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쓸 배터리에 의해서만 이렇게 전기를 갖다 써서 전류량을 통제해 가지고 전류량을 따라서 강중량을 만들어내는 변속기 없어지는 기술을 얘기했었는데
격벽 처리를 해서 각각 격벽 처리를 하고 문제가 있는데 전기가 거기서 전기와 가스를 차단, 전기와 산소를 차단시켜서 나머지 배터리를 살리는 아니었어요.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열폭주가 일어나는 거 따로 떼어놓자는 거죠. 그다음에 냉난방, 겨울에는 이렇게 난방,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는 이렇게 냉방 이렇게 얘기했더니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기술이에요. 누가 배터리에다 난방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전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발표하기만 하면 꼭 어디선가 어떻게 나온단 말씀이지.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 한국은행 주한미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정부의 기관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카이스트 한화 이렇게 방산기업이죠. 그다음 현대기아차 뭐 이렇게 LG 또 이렇게 카이스트 제 기술이 다 나와요. YTN의 제 기술이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시스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이없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국가의 기관이 한 사람의 개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광고를 내셨는지 이례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묻고 싶고요. 그후로부터 제 기술이 방송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열받는 일이죠. 네, 화가 납니다. 제 기술이니까 저는 금방 알아보고요. 남의 기술을 그렇게 무단으로 저렇게 쓰는구나라는 참 어이없어요. 이 부분에 참 어이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제가 발표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쟤네들이 밝게 만든 것처럼 특허를 이렇게 내려고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진짜 어이상실입니다. 저로서는. 현재 있는 병렬 구조를 제 방식으로 바꾸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전기 회로도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전기 모터 기술에 쓸 수도 전기 전원 공급기 방식이라는 이런 모터라든지 직전 이렇게 선을 전기를 많이 쓴 곳에 도로를 이게 14선으로 넓혀가지고 전기선에 이렇게 어떤 굵기를 두껍게 만드는 그건 이제 그걸 전력을 수용하는 구조로 카패시터로 만든다. 전력이 축적된다고.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를 갖고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전기선의 구리선이 다른 데는 한개 갈 건 얘는 10개로 10차선으로 늘려서 거기다 전력을 많이 담는 카패시터 역할을 만드는 것. 그에 따라서 모터를 파워 있게 돌린다. 이런 기술을 이런 제 방식의 이런 병렬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니 배터리 한 개에서 공급하는 거 200씩의 공급을 한다고 합시다. 2차 전지다 그러면 아니 이거 한 개에서 공급하는 거하고 이렇게 100개에서 공급하고 전기량이 똑같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전기의 수용 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세요. 220에 꽂아놔도 15W밖에 안 나거나 30W밖에 안 나서 60W 안 나. 그만큼밖에 안 되게 받아들이는 구조가 그러니까 골목길이 차량이 통과하게 골목길이 좁다 이거죠. 그러면 100대를 보내도 한 대씩밖에 통과를 못한 전기량도 그렇다. 그래서 제 방식의 병렬 방식을 전 세계 모든 전기 회로도에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PM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는데 PM 반도체에서 한쪽에는 전기선을 이렇게 동일한 굵기다 그러면 한 개도 전기선을 하나, 다른 데는 3개, 2개 이렇게 놓으면 많이 주는 쪽으로 전력이 이제 많이 걸어주는 쪽으로 전력 다이오드 현상, 그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가진다고 얘기했죠. 또는 모터의 종류자다. 그러면 이제 모터에다 일단 전기를 걸어놓고요.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손으로만 밀어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전선을 하나씩 두고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정해진 역회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오른쪽 왼쪽 돌리는 원하는 대로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손으로 미는 걸 전기를 보태갖고 이쪽에 전기를 좀 우세하게 해서 그쪽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PM 반도체에서처럼 전기선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종류자가 되게 복잡한 게 단순해지겠죠. 그 환풍기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정회전 역회전 해갖고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밖에 있는 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는 그런 환풍기 만들 수 있다. 그 기술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환풍기를 2개나 이렇게 모듈로 해서 2개짜리 만들어 4개짜리 만들어갖고 안으로 안의 공기를 바깥에 내보내고 또 바깥의 공기를 안으로 내보내는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기술은 그럼 냉장고, 에어컨에 바람을 빨아들이고 내뿜는 구조에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이 기술 쓰시면 모든 프로펠러에도 가능하고 모든 이렇게 팬을 단 이렇게 선풍기 팬처럼 단 이것도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선풍기도 가능해요. 네.
이 기술을 쓰시면은 뭐 또 바닷물에 떴으면은 바닷물을 갖다가 이렇게 내뿜었다가 다시 들어가겠다. 내뿜었다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물이라면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기가 아니라. 그래서 뭐 더울 때는 이렇게 내뿜었다가 공기를 차가운 공기를 받아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뭐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